왜 가난하게 될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엄청나게 발달하는 데 비해서 개인들의 라이프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걸 보고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원금 보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존리의 부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존리 대표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할 시간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 독립. 우리는 그동안 돈에 대한 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산 인생은 반은 한국에 살았고 반은 미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된 게 한 10년, 한 12년,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관찰한 거는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은 엄청나게 발달하는 데 비해서 개인들의 라이프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걸 보고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 금융교육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서부터 아주 어린 아이까지 돈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또 돈을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까, 경제 독립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4, 50분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니어 라이프 페스타라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수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AARP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시니어들을 위한 은퇴자 협회인데, 저도 한국에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라이프, 또 시니어라고 해서 전부 은퇴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들 다 같이 온 가족이 경제 독립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거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CEO를 한 거의 10년에 가까운 CEO를 했고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은 제가 하는 거는 한 명이라도 더 경제 독립을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어떤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경제 독립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사느냐예요. 다시 얘기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경제 독립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아니면 경제 독립을 하지 못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게 갈립니다. 인생은 비교할 수가 있는 게요, 우리 마라톤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유리할까요? 하루라도 일찍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준비하는 사람.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미 70이 넘었어. 나는 60이 넘었어. 지금도 괜찮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 유태인처럼 나, 그 다음에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손자. 그래서 유태인은 그 패밀리가, 온 패밀리,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경제 독립하는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한국은 그런 여건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주식 투자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돈 얘기하는 학교를 차렸습니다. 제가 이걸 왜 차렸냐면요, 아이들 와서 어렸을 때부터 부자 되는 공부를 합시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희망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뭐 부산에 계시든 대전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같이 노후 준비, 그러면 경제 독립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예요. 자본가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본가가 부자가 될까요? 노동자가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자본가입니다.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비즈니스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창업하는 방법이 없죠. 아니면 난 창업할 돈도 없고 창업할 의지도 없어요. 월급쟁이 하고 싶습니다. 상관없어요. 대신에 뭘 해야 되죠? 내가 기업을 소유해야 돼요. 기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우린 주식 투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 다 뭐라고 그러죠? 저거 투기야. 저거는 하면 안 돼. 부도덕한 거야. 그렇게 배웠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한국, 일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금융 주식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죠. 이제 요새 바뀌었죠. 주식시장도 올라가게 되고 자본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 매일매일 주식을 사 모으는 거다. 그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가가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창업. 좀 거창해 보이죠. 창업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취직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만이 경제 독립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창업 아이디어를 어렸을 때부터 찾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창업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금융이 발달하면서 미국같이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교육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투자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창업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창업하려고 하면 뭐랄까요? 어렵죠. 프라블럼이래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이 실패할 염려도 있고. 근데 영리한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창업 정신이에요. 이거는 금융교육이에요. 주식은 위험한 게 아니라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느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돈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되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동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 독립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돈이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잠도 자야 되고요. 놀러도 가야 되고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노동력의 한계예요. 근데 돈은요. 잠을 안 자요. 24시간 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일하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층이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그래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잠잔 겁니다. 그렇죠?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요. 그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줬는데 그대로 갖다 붙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자기가 왜 가난한지 몰라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마케팅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뭐 디자이너 백이라든가 비싼 시계를 사는데 서민들은 그거를 사죠. 비싼 식당에 가서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의 많은 학원들, 죄송하지만 학원들 다 돈 갖다 주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학원들은 부자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왜 가난하게 되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돈을 오늘 10만 원 썼다, 5만 원 썼다. 그만큼 나는 가난해진 거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나는 ETF를 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그 돈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이스가 중요할까요?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써서 없어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부자들은 항상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내가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 돈으로 나를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오늘 10,000원어치 커피를 안 사 먹고 그 돈이 내가 ETF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증가 속도는요, 내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하죠. 근데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복리의 마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설마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부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복리가 무엇일까? 제가 항상 그 강의 때마다 퀴즈를 내요. 당장 여러분들 10억을 드릴까요? 아니면 오늘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 내일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30일 되는 날 그 돈 드리겠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A가 답일까요? 아니면 B가 답일까요? 좀 망설여지시죠? 10억이 워낙 크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은 답은 B예요. B가 얼마인지 아세요? 530억입니다.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 쓰지 않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돈으로 투자했더니 나중에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특히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젊어서 다 쓰면 야 내가 다리가 튼튼할 때 놀러 다녀야지. 이제 그러한 핑계를 대고 돈을 다 써버립니다. 투자를 안 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이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내가 더 이상 노동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커피들 마셔라, 사교육 쓰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영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경제 독립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런 버핏은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연령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70세가 되신 분도 있고 50세, 60세 다 다르죠. 당장 생각을 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 노후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장 시작해야 되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직원들이 나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주식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대강 짐작이 가죠.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몇 퍼센트 벌었어요. 몇 퍼센트 손해봤어요.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주식, 나는 어떤 ETF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어요. 몇 주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답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주식은요, 인내예요. 그리고 시간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가난하게 될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교육이에요. 더 이상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부자 안 됩니다. 사교육하고 거기 돈 쓰고 선행학습,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주는 게 1000배, 10,000배 훌륭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편견을 깨는 게. 공부 잘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AI 시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내가 부를 창출하는 거는요, 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렇죠? 회계사들 직장 갖기 힘들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많은 직장들이 없어지거나 필요 없을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제가 볼 때 기계가 훨씬 잘할 겁니다. 로봇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깨야 돼요. 내가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해서 버는 거는 결국 내 육체가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돈까지 다 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결국 로봇이 다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투자를 가르쳐야 돼요. 투자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주식을 모으게 하고 ETF가 뭔지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게 금융교육입니다. 절실해요. 미국은 이걸 가르치죠. 한국은 안 가르쳐요. 일본도 안 가르칩니다.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도 너무나 많이 비싼 거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보고 저 사람은 부자구나, 가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잘못된 보험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펀드로 바꿔야 됩니다. 보험은 대부분 뭐예요? 원금 보장형이에요.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죄송하지만 전혀 내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원금 보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 돈이 일을 하는데 원금 보장이라는 건 마치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에서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 돈이 이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 어떤 라이프일까요? 이제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요.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산이 어저께보다 오늘 늘었나? 6개월 전보다 내 돈이 늘었나? 1년 전보다 내가 재산이 늘었나? 그걸 따지셔야 돼요. 대부분의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고 불안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당장 시작하시는 겁니다.